광주의 한 유명 한우고기 전문 식당이 남은 마트를 재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직원의 제보로 알려졌는데 이용객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던 50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현장을 살피던 시험감독관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이 남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역의 관광과 문화, 정책, 먹거리 등을 알리는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물론 수도권에 사는 출향민들도 참석해 지역의 가치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자리를 앞두고 1대1 맞대결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현역 8명을 대표한 양부남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측근 강 의원, 더민주 전국혁신의 대표가 출마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의 한 유명 한우고기 전문 식당이 잔반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주방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도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이용객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북구의 한 유명 한우고기 전문점입니다. 한창 바빠야 할 시간이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 가게는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식당 직원이 잔반 재사용 영상을 제보했고 위생당국의 현장 점검에서 업주도 재사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손님에게 나갔던 김치와 양념, 상추와 선지 등을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방에서 보관 중인 부침가루 등 일부 식재료는 유통기한이 지났고 저온 창고의 청결 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님이 낚고는 음식물은 적발을 하였고 소비기간 경과 제품도 다시마하고 부침가루가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있어서 적발하였습니다. 하루 매출액이 700만 원으로 지역민들 사이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잔반을 재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객들은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친구 왔을 때도 그래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데리고 와서 먹인 집이 이 집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런 집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짓을 하시면 정말 너무 충격이에요. 광주 북구청은 해당 식당에 22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전남 나주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버스를 몰고 기능시험을 보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현장을 살피던 시험감독관이 사고버스에 올라타 심폐소생술로 이 남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멈춰있는 버스로 다급히 향합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뒤이어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잠깐만. 잠깐 지금 들어간 것 같아. 호흡도 들어갔어? 셀프도 들어갔어요? 어제 오후 3시 17분쯤 전남 나주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52살 남성 A씨가 대형버스 기능시험을 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코너를 돌아야 할 버스는 그대로 직진해 이곳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시험 감독을 하던 31살 강병옥 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버스 운전석 창문으로 뛰어들어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최대한 누울 수 있는 자리 확보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했고 10분가량 했을 때 구급대원들 도착해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을 되찾았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저희 추정컨대 1분 안에 CPR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소생하는데 아주 용이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강 씨는 최근 민방위 훈련을 받으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습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가족은 아빠의 목숨을 구해준 강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감독관님 같은 분이 없었더라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생겼을 텐데 저희 아빠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KBC 조경원입니다.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광주 전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까지 50에서 100mm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주기상청은 침수와 범람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경제부총리와 예산간담회를 갖고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국가산단 추가 조성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남은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갈림길에 서 있다며 SOC 확충과 농수축산업의 인공지능 산업화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업용지 제공이 어려운 순천과 광양 일원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추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역의 관광과 문화, 정책, 먹거리 등을 알리는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개막했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광주 전남 주요단체장과 국회의원은 물론 수도권에 사는 출향민들도 대거 참석해 지역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듣고 맛볼 수 있는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과 경기 등 주요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지자체 23곳이 각각의 관광 자원과 정책 등을 담았습니다. KBC와 광주 전남 시도민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진정한 가치 확산과 경쟁력 있는 로컬 콘텐츠 발굴에 앞장서겠다는 우리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고향 전라남도의 청정 농수 특산물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어느 행사보다도 풍성하고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지방 소멸시대 극복을 위한 로컬 콘텐츠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로컬 페스타들이 앞으로 우리 지방 소멸시대의 지방 발전과 또 국토 균형 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조 연설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로컬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알렸습니다. 저희는 청년 크리에이터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친구들이 지방에 가가지고 그 지방의 유무형의 자료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겁니다. 이 로컬 기업이 단순히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로 뻗어나갈 수 있게 적극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전남의 대표 특산품과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우수 농수특산물 대전도 함께 열려 참가자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이번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오는 23일 일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도로 놀러오세요. KBC 이영길입니다. 호남권 경제 일자리 기관들이 고향사랑 기부자의 협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차 기부를 진행합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3자 간 순환 방식으로 임직원들의 교차 기부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할 농수축산물 등 특산품의 발굴과 상품화 지원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자리를 앞두고 1대1 맞대결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8명의 현역 의원들을 대표해 양부남 의원이 출마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친명 원외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위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도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중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초선의 양부남 서구울 국회의원이 도전에 나섰고 원외 인사로는 강위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시당 위원장은 2년 뒤 지방선거를 이끌게 되는 만큼 공천 등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으며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고검장 출신의 양 의원은 현역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받았습니다. 시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다른 현직 의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8명이 제가 시당 위원장이 된다면 혼자 시당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라 장점을 살려서 이게 분담해서 시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반면 강 대표는 현역 의원들이 시당 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당이 현역 의원들을 돕고 지역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지원해 당원 중심의 현장 정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은 강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 대표는 다음 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당 위원장직 도전을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참전군인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안장되는 곳이 호국원인데요. 그동안 전남엔 없었던 호국원이 오는 2029년에 들어섭니다. 국가유공자들이 고향이 아닌 타지에 묻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 41만 제곱미터에 국립장흥호국원이 들어섭니다. 국가보훈부와 장흥군은 오는 2029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봉환시설 2만 기 규모의 호국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유서 깊은 도시 장흥이 앞으로 호국 보훈에 대한 그런 것으로 온 국민이 기억하고 그동안 광주 전남 지역 참전 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은 지역의 5.18 국립묘지를 제외한 국립묘지가 없다 보니 전북 임실과 대전 호국원 등에 묻혀야만 했습니다. 임실 호국원에 안장된 3만 1,000여 명의 유공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광주 전남 유공자들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고향을 떠나 묻혀야 할 뿐만 아니라 고령인 유가족들이 이동하는 데도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임실이나 대전은 거리가 너무 멀고 장은 거리가 갇혔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장흥호국원은 직감적적인 고용 효과는 물론 많은 유공자 유족들이 참배를 위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여러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호국 순례자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체험하러 하는 그런 학생들 유치를 통해서 연간 약 50만 명 정도가 다녀갈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흥은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마지막 전투를 벌인 석대들이 있으며 일제시대에는 남도의병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고장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상가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이 드문 다른 화장실 칸으로 신생아를 옮겨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태국이 인공지능과 미래차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광주를 방문한 타니 섹낫 주한 태국 대사를 접견하고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섹낫 대사는 광주시의 미래 전략과 태국의 발전 비전이 맞닿아 있다며 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한국과 광주 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농협전남본부가 다음 달 3일까지 양파와 마늘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하나로마트 141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전남산 양파와 깐 마늘을 기존 가격보다 20에서 35%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양파와 마늘 생육이 부진해 상품은 저품위 상품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중고 물품 거래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13차례에 걸쳐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구매자로부터 모두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선불 유심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사기 이력 조회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역화폐 하나인 은행 상생카드를 타인 명의로 여러 장 발급받기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풀로 덧붙여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모든 법령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 A씨의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해남 거칠만 토성에서 40대 만들어진 제사의례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거칠매산 정상 부분에서 지름 110cm, 깊이 90cm의 기둥구멍과 재단 부근에서 7cm에 달하는 철제 방울도 나와 이곳이 제사의례와 관련돼 있으며 특히 마한의 특징인 소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중국 역사서 삼국지, 위서와 동의전 등에 기록된 마한 소도에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